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하고 뱅커원래 카카오 그리고 핀테크 관련 사업을 좀 총괄하고 있는 류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금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는 저도 처음인데 여기 IT 쪽 사람으로서 좀 불러주셔서 먼저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금융의 뷰가 아니라 IT의 뷰에서 보는 핀테크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걸 직접 저희가 이제 현업을 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면 뭔가 엄청난 게 지금 덮쳐오고 있는데요. 뭐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지금 융합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앞선 분들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듯이 지금 IT, 특히 이제 모바일 쪽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과 그리고 모바일이 결합돼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이 융합이라는 게 전체 글로벌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카카오톡 메신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통신과 그 모바일의 결합인 거고요. 그다음 요새는 뭐 배달도 옛날에는 전화했는데 요새는 그냥 앱에서 배달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테슬라라는 전기차예요. 근데 이게 융합의 왜 대표적인 사례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그 산업인 자동차와 이 전기차는 굉장히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굴러간 자동차 같지만 그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그 경쟁 요소가 바로 그 엔진이라는 내연기관, 엔진에 있거든요. 그 복잡한 엔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적은 연료로 어떻게 더 많은 거리를 가고 더 많은 힘을 내고 이런 것들이 핵심 경쟁 요소였는데 이 전기차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엔진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전기 모터만 하나 있거든요. 전기차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기술의 우위 요소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럼 기술 차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전기차 테슬라를 타볼 일이 있었는데 딱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낀 게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당연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딱 탔는데 앉은 느낌은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거대한 IT 기기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운데 보시면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센터 콘솔에 뭐 에어컨부터 여러 가지 실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커다란 아이패드 하나만 딱 붙어 있어요. 당황스럽죠. 자동차를 탔는데 아이패드만 하나 딱 있으니까. 근데 여길 통해서 모든 실내 장치, 에어컨부터 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전부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항상 인터넷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앱도 다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웹서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IT 기기 같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자동차의 수요자들은 지금 나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커서 다들 자동차를 살 건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 스마트폰에 항상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자동차를 살 때는 과연 전통적인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즐겨 쓰던 그런 사용자 UI나 자기의 사용자 경험과 가까운 이런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냐고 봤을 때 저는 이쪽이 훨씬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동차인데 그 경쟁 방식이 다른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엔진 누가 잘 맞느냐 이거에서 누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만들고 UX를 만들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느냐.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대요. 이 자동차에서는. 여러분 애플이나 구글 출신의 IT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많은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IT와의 융합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금융도 그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조금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다 핀텍에 진출해 있고
특히 지금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구조 밸류에이션으로 미국에서 상장까지 마친 회사죠. 그러니까 핀텍은 다가오는 산업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산업이에요. IT와 모바일과 특히 금융이 결합된 산업은 이미 활성화된 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장 가능성을 본 글로벌의 굉장히 많은 IT 플랫폼 업체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메신저에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발표를 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미 유럽에서 전자화폐 취급 기간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애플페이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페이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페이를 써서 앱 내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탭투페이라고 NFC 방식으로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구글은 원래 구글 월렛을 통해서 송금이나 펀드 투자도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애플페이 전에도 아이튠즈에 이미 6억 개 이상의 신용카드 계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애플은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애플페이를 통해서 작년에 런칭을 해서 현재는 미국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거래 50%가 애플페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얘네죠. 가장 주목받는.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저희한테 지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명실공히 중국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알리바바잖아요, 알리바바. 그 앞에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지금은 인터넷 금융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금융 그룹, 전자상거래뿐만이 아니라 뭐 잘 얘기하셨듯이 MMF라던가 송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얘네 보면 이제 얘네도 메신저가 있는데 알리바바가 메신저에 돈을 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돈을 나눠 갖는 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만 원을 채팅방에 쫙 뿌리면 채팅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도를 저는 보면서 부러웠던 게 한국에서는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바로 잡혀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은 해도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중국은. 그리고 국내에선 저희도 작년에 이제 2가지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핀테크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었는데요. 뭐, 온 김에 잠깐 저희 서비스 소개를 드리면, 이건 장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페이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 시장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원래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여기 발표 환경상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편 결제이고요. 그 기존에 모바일에서 결제하시려면 뭐 공인인증서 설치하고 모바일 ISP하고 뭐 계좌번호 입력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단순히 그냥 결제 비밀번호 사전에 등록해 주신 6자리만 누르면 결제가 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예요.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미 카카오톡 여러분이 쓰신 여기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카카오톡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 안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 결제 수단 대비 좀 편리성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적으로도 요즘 참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거를 사용자의 폰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앱이 드물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앱이 딱 출시가 되면 사용자분들이 그냥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깔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케팅 하거나 앱이 입소문만 나도 100만 정도 설치하는 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앱이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앱을 100만 다운로드 한다는 게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도 마케팅에 부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결제 같은 금융 관련 앱은 훨씬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찌됐건 카카오톡이라는 그 막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탑재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앱으로 치자면 이미 3,800만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해서 깐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도 앱을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결제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보이시면 그냥 선택하시면 결제됩니다. 별도 앱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그때 그냥 비밀번호 카드 등록하셔서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카드 등록은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저희 카카오페이가 PC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PC에서도 결제하실 때 카카오페이를 선택하시면 PC 그 쇼핑몰에 저장된 여러분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로 결제 메시지 요청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결제 메시지가 와요. 이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사시겠습니까? 결제하실래요? 그럼 결제하기 누르면 그냥 비밀번호 등록해놓은 6자리 누르시면 결제가 되는 거죠. PC에서도 내 휴대폰으로.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도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이런 거 그냥 전혀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카카오페이 선택하시고 결제 누르면 내 핸드폰에서 그냥 편하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 필요 없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쇼핑은 굉장히 그 쇼핑 윈도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들이 핸드폰, 아이패드, TV 여러 가지 군데에서 쇼핑할 수 있게끔 진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제를 그 각 디바이스마다 가서 만들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안적으로도 위험하고요. 근데 이 방식은 결제는 오직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결제를 도용하기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또 여러 디바이스에서 쇼핑을 했다고 쳐도 거기에 내 결제 정보가 남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PC방에 여러분이 가서 쇼핑할 때 결제하면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PC방에서 쇼핑하셔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결제는 내 핸드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플랫폼 특성도 타지 않고 오직 그냥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아이패드든 혹은 뭐 안드로이드 탭이든 그리고 애플 워치든 그다음 TV에서도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왜? 사실 물건만 선택하고 결제 요청은 제 핸드폰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이게 저희 그러니까 다른 간편 결제는 가지지 못한 카카오페이만의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안 쓰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게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컬레 카카오인데요. 얘도 사실은 소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플레이가 안 돼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상은 그 내용 그래요. 그냥 직장에 보면 이제 막내 사원들이 커피 심부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스타벅스 가서 뭐 5잔 사오고 이런 거. 근데 막내들의 고민이 사오긴 사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달래기도 뭐하고. 굉장히 좀 힘든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 영상 보면 그럴 때 뱅카로 간편하게 송금 받아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렇게 현금을 잘 안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 줄게 이렇게 미루잖아요. 근데 얘는 내 계좌에서 상대방한테 카카오톡 친구한테 간편하게 송금이 돼요. 보통 송금하실 때 은행 인터넷 뱅킹 하시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카카오톡 친구 선택하고 보낼 금액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송금이 끝나요. 그리고 송금은 원 단위까지도 가능해요. 1원도 보낼 수 있어요. 100원도 보내실 수 있고 수수료도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편하게 더치페이나 이런 거 재밌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줄여서 이제 뱅컬레 카카오를 뱅카라고 부르는데 이랬던 상황이 앞으로 뱅카 이후에는 간편하게 카톡으로 주고 받으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좀 서비스 소개를 드렸고요. 이 서비스는 현재 모든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제공 중입니다. 따라서 어느 은행을 쓰시던 이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 뭐 특정 은행만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쓰시던 서비스를 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송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보냈으니 받아가라는 메시지를 SMS를 통해서 보내면 요새 SMS에 굉장히 악성 코드라든가 스미싱, 피싱 많잖아요. 불안해서 잘 클릭 안 하시거든요. 저조차도 SMS 링크 오면 안 찍어요. 근데 이 송금 메시지는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추가로 저기 말풍선이라고 하는데 그 카톡 메시지 끝에 보시면 동그란 카카오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카카오가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면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해킹돼서 다 뚫리지 않으면 이걸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만 확인하시면 절대 안심하시고 그 송금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저희는 카카오톡 친구한테 송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명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실 때 실명의 일부를 저렇게 좀 노출해서 사용자한테 확인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아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송금을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보냈다고 잘못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잘못 보냈네 그러면 그냥 보내기 취소 버튼만 누르시면 돈이 바로 회수됩니다. 상대방이 가져가기 전에. 예. 이것도 한번 좀 아직 안 써보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씩 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제 저희 핀테크 서비스들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관점에서 한번 핀테크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를 좀 분리를 해봤어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나눠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금융 본업의 혁신을 통해서 핀테크를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과 경쟁하는 핀테크 회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금융 모델을 혁신해서 기존 금융과 경쟁하는 구조죠. 예를 들어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P2P로 중개를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분야에서 경쟁이 되는 거고 트랜스퍼와이즈는 환칙이라고 뭐 보는 분들도 계신데 송금 통해서 외환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과 경쟁을 하거든요. 뭐 온덱도 약간 그 대출 심사 구조의 혁신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오른쪽 업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인데 얘네들은 금융 역량을 자기네가 만드는 것보다는 먼저 사용자라는 막대한 사용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은행권과 제휴를 통해서 그 핀테크를 좀 하는 모델들이에요. 저희도 뭐 페이스북도 비자나 뭐 이런 카드사와 협력을 하고 저희도 은행권 그리고 카드사들과 협력을 해서 핀테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내 이제 핀테크 관점에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국내에서 왼쪽 같은 금융 본업의 혁신을 통해서 뭔가 핀테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국내 금융의 특수성,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인데 또 대한민국의 그 규제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이제 김승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제가 정말 움직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외국은 규제의 틀이 이것만 하지 말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이것만 해라는 방식의 규제다 보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 하면 불법으로 도장이 찍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틀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금융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틀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냐?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또 하나. 그 다음 보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이 보안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한테 어떻게 배상을 잘해주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사고 그 자체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안 사고가 나는 순간 거의 업계에서 매장당해 버리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핀테크라는 게 새로운 산업이고 시도고 혁신인데 그런 모험과 도전의 사고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연 누군가 새로운 핀테크를 시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언론과 업계에서 이걸 용인해 줄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것도 바뀌어야 될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국내 핀테크 현실을 보면 결제와 송금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제나 송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 센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쪽은 이미 공룡들의 싸움으로 변질이 됐어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저희 말고도 이미 다른 대기업도 시작을 했고 앞으로 들어온다고 이미 얘기한 대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보면 핀테크에서 결제 송금 분야를 얘기하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조그만 이제 중견 기업들이 이쪽에도 같이 계속 도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막대한 경쟁자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소외된 분야 그쪽에서 뭔가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핀테크 산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그 핀테크 분류를 나눴을 때 왼쪽에 있는 금융 본업의 혁신은 현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금융권과 경쟁하는 구도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제휴를 통해서 그런 무언가 핀테크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텐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해보면. 왜냐하면 이 금융과 IT라는 게 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 업의 차이에서 오는 참 서로 간에 컨플릭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차이 때문에 오는 이슈인 거죠. 한 가지 예로 리스크를 대하는 측면만 봐도 저희 IT 같은 경우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냅니다. 위험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하면 위험을 극복해야만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를 쫓아다녀요.
근데 금융권은 아니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업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쫓아다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최소화할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혁신을 하자고 했을 때 서로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다른 거죠. 두 번째로 조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IT는 워낙에 경쟁이 심하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행동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최적화된 건 뭐냐면 목적 기반의 조직이에요. 하나의 조직이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사업, 기획,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셀처럼 조직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싹 한 번에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금융권은 이게 펑셔널로 조직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획, 사업, 뭐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게 쭉 나눠져 있어서 마치 비행기가 한 번 이륙하려면 랜딩 기어 체크하고 엔진 체크하고 뭐 기내 서비스 체크하고 막 쫙 체크한 다음에 아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탁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스크 최소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의 의사결정과 검토를 다 받아야만 그 이후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의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 IT 쪽은 그 업무를 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금융과 저희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성과 지향주의거든요.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달성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이렇게 곱셈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두 수를 곱하지만 이렇게도 답은 나오거든요. 더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절차는 중요하지 않은데 금융권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금융권은 너무 프로세스 중심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는 당연히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뭐 사례를 하나 들면 저희는 이제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때가 트래픽 쫙 몰리면 그 이벤트로 온 사용자를 다시 고객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사용자를 계속 늘려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특정 서비스 이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당 1,000 몇백 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그런 트래픽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풀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DB를 더 늘려야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 서비스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풀이 나니까 빨리 용산에 가서 남아있는 장비 다 사와. 그래갖고 쫙 직원을 나와서 용산 사가지고 막 껴서 증설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금융권에 그런 말씀 드렸더니 저희 기한 올리고 승인받는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가 1,000명씩 들어오는데 1분에. 그 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한을 올리는데 2주가 걸린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핀테크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될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민 결과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도 이건 것 같아요. 합체죠, 합체. 왜냐하면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역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금융 역량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IT와 금융 둘 다 하나만 있지 같이는 못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JV로 피를 섞던가 아니면 제휴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하나로 합체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여요. 진정으로 합체되지 않으면. 왜 만화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엔 막 다 따로따로 싸우다가 진짜 강한 놈 나오면 그때 합체해가지고 이렇게 이기잖아요. 근데 만화 보면 처음부터 합체하지 왜 나중에 합체해갖고 그러긴 한데 지금 약간 그런 순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왜냐하면 IT는 금융 쪽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역량이 있어요.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고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것만 고민하거든요. 그런 UX라던가 그다음 모바일에서 몇억 명의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해본 경험 그리고 사용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금융은 금융을 100년 넘게 해오셨고 보안에 신경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각 역량이 서로에게는 그동안 중요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역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또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금융만 잘해서는 사용자를 끌어올 수 없고 사용자만 끌어와서는 금융을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IT와 금융권이 함께 가야만 대한민국에서 핀테크를 좀 성공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뭔가 좀 뜻이 맞아서 함께 간다면 이 핀테크라는 게 결국 국내에서도 큰 황금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